간의 유전홍제 가에 대한 가계도고요. 대리운전자 대문자 E와 소문자 A에서 결정된대요. 그리고 A는 소문자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고 이 정보를 줬어요. 이게 유의미한 정보입니다. 우열의 관계가 있는데 얘가 좀 우성 센 거고 소문자 A는 또 덜 센 거고 이게 바뀔 수 있어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문제 요구 조건에 따라.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엄마 아빠는 정상 표현형이었어. 여기서 아들내미가 태어났고 딸내미도 아들내미가 2명이 태어났네요. 아들내미가 태어났어요. 자, 아들내미가 둘 다 태어났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오케이. 근데 4번은 정상이고 3번은 이렇게 됐고요. 4번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5번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6번과 7번. 자, 일단 이런 가계도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열의 관계를 판단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그 대립 유전자가 그런 유전자형을 결정해주는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그것이 상념색체 위에 있는 건지 성념색체 X 위에 있는 건지 Y 위에 있는 건지를 가늠해서 찾아야 돼. 그죠? 자, 상념색체 위에 있는 건지 성념색체 위에 있는 건지 찾는 것과 그 유전병에 대한 것이 우성일 때 나타나는 형태인 건지 아니면 열성으로 나타나는 형태인 건지를 찾아야 돼. 아주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이 맨델의 완두콩 유전을 배우셨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 겉으로 보기에 둥근 완두야. 그지? 얘도 둥근 완두야. 둥근 완두 사이에서 표현형이 둥글었어. 둥근 것만 나오나? 주름진 것도 나올 수 있죠? 3대1의 분립 이건 너무 그때 당시에 공부할 때 매우 뭔가 쇼킹한 형태여서 주름진 게 나온다고 막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더라고. 아주 오래돼도 이거는 기억하더라고. 이렇게 주름진 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랬어? 이 엄마, 아빠가 주름지게를 결정해준 대립유전자를 하나를 갖고 있었지. 그리고 둥글게를 결정해준 얘가 주름지게를 결정해준 얘보다 세.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건 잡종이랬어? 잡종을 갖고 있을 때 얘가 얘보다 세. 우성이야. 그래서 이 세대에는 둥글게로만 나타났어. 오케이? 이 세대는 둥글게로 나타났는데 둥근 거랑 주름진 거. 이게 하필이면 얘가 두 종류의 생세포를 만들어서 죽었고요. 여기도 두 종류를 만들어서 죽었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둥근 거랑 주름진 게 3대로 나온 거죠. 갑툭 튀어나오면 얘가 뭐라고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어떠한 형태일 때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야? 우성일 때 나타나는 걸까? 열성일 때 나타나는 걸까? 갑툭튀, 얘를 갑툭튀라고 하죠. 갑툭튀가 나타나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예요? 열성일 때 표현되는 거예요. 열성, 그죠? 갑툭튀가 보이죠? 정상인데 유전병이에요. 그럼 유전병이 열성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병이 지금 열성으로 나타나지는 형태의 것입니다. 유전병은 열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근데 유전병은 열성으로 표현되는 건데 그 열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X 염색체 위에 그 대립유전 정보가 있는 건지 Y 위에 있는 건지 또는 상에 있는 건지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해놓고 논리가 앞뒤가 안 맞으면 너 배제 그럼 나머지 것만 맞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가정을 해놓고 왜냐면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 근데 우열을 찾아냈으니까 너는 유전병이 열성으로 표현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찾아냈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X염색체 위에 그 유전 정보가 놓여있어서 열성으로 나타나는 것과 상염색체 위에 놓여있어서 열성으로 나타나는 것 두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우열 찾는 거랑 이거 찾는 건 또 별개라고 했어. 이건 찾았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 거. 근데 X염색체 열성은 여러분이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뭔가 치명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확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생매 그죠? X염색체 위에 그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고 열성이어서 이럴 경우는 생매로 나타나 여자는. 그죠? 기억나죠? 근데 이럴 때는 남자는 생명이 나타나지만 이럴 경우는 생명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남자는 정상이거나 생명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치? 여자는 완전 얘일 때만 생명, X염색 두 개가 다 있어야죠. 생명. 그리고 이럴 경우는 정상. 맞죠? 왜 정상 유전자가 세니까 정상이 보인을 해줘서. 그죠? 그리고 어떨 때 이렇게 XX일 때도 정상. 그죠? X염색체 위 열성 유전은 병남, 병력, 병남 그 사이만 보면 가능합니다. 자, 열성이라고 찾았잖아요. X가 아니면 Y도 아니고 그럼 상이야.
Y형 색채를 따라 유전되는 건 남자에게만 나타나. 왜? Y형 색채는 남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남자에게만 그 유전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형 색채를 따라 유전되는 건 아니야. 왜? 남자에게만 나타나는데 아니니까. 맞죠? 여기 남자? 근데 여기는 여자들이니까. 맞죠? 그럼 X형 색채 위에 유전될 거다. 오케이? 라고 가정해놓고 룰을 찾아보게 되면 얘가 X'X'인데 그죠? 얘가 X'X'의 여자의 유전병 여자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두 개를 몰빵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와요? 못 와요. 비분리 유전병 같은 경우라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감수분열 케이스에서는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반반씩 이렇게 받아야 태어나잖아요. 비분리가 아닌 케이스에 정상적인 가계도 분석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못 와요. 그죠?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한꺼번에 못 와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이거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아빠는 최소한 이거 하나 갖고 있었어야 돼. 그렇다면 아빠도 유전병이었었어야 하잖아. 논리가 안 맞잖아. 돼요? 얘가 이렇게 되려면 하나 아빠한테 받고 하나 엄마한테 받으려면 아빠도 유전병이 있어야 되는데 아빠는 지금 정상이라며. 안 맞지? 그래서 X형 색채도 아니야. 그죠? X도 아니야. X가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상이야. 상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잡는 거야. 가장 기본 스탠다드한 문제야. 스탠다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얘가 AA 그죠? 얘는 뭘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왜? 이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얘 유전자를 단정할 수 있어요? 예, 단언할 수 있어. 얘가 소문자 AA임이 확실하니까. 얘는 두 가지의 경우수 이거다 또는 이거일 수 있는 확률 중에서 얘는 이거임이어야지만 돼요. 맞죠? 그리고 얘는 이거였고 그래서 얘는 100% 이거죠. 이게 가장 가계도 기본적으로 가계도에 뭔가의 정보를 안 줬었을 때 판단해가는 과정입니다. 우열관계 판단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로 판단하고 상위 건지 상위 있는 건지 성이 있는 건지 판단하는 거. 그럼 기억. 자, 가는 우성형질이다. 맞나요? 가는 우성형질이다. 가라고 하는 유전병이 우성일 때 나타나냐고 표현되냐고. 아니죠. 가라고 하는 유전병은 열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죠. 자, 비음. 가의 유전자는 X형 색채 위에 있니? X 위에 있니? X형 색채 위에 있니? 가는 X 있었어요? 논리가 안 맞았잖아요. X 아니고 Y 안에서 넣었대. 그죠? 디귿. 1과 4에 유전자형 갔니? 유전자형은 이거죠.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이런 거. 1번도 잡죠. 4번도 잡죠. 맞네요. 몇번 맞네요. 자, 4번 디귿 2번입니다. 네, 답은 2번이에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문제 하나 더 시뮬레이션을 하나 더 풀어볼까요? 한 개만 시뮬레이션 하나 더 풀어볼게요. 넘겨봐요. 넘겨서 넘겨서 5번 한번 봐봅시다. 5번. 자, 시간 일단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그래도 5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할 시간 드려볼게요. 5번. 나쁘지 않으려나 감각이. 볼게요. 일단은 정수가 되게 많은 편인데 봅시다. 대립유전자 H와 H별에 의해서 결정되는 유전형들 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고만 했고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이걸 안 줬어. 아까 부등호를 안 줬어. 아까는 부등호 관계를 알려준 거고 부등호 관계를 너네가 이 조건에 부합하게끔 찾아봐 이거야. H나 H별이라고 하는 게 누가 정상을 결정해주는 대립유전자고 누가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대립유전자인지는 너네가 이 조건에 맞춰서 찾아봐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지금 기억과 니은의 값은 기억 또는 니은 값은 0 또는 1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그죠? 오케이? 그러면 if 일단 눈에 확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예. 정상인 엄마 아빠 밑에서 그죠? 정상인 엄마 아빠 밑에서 뭐가? 유전병이 태어났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푼 것처럼 그래 이 유전병이 발현되는 게 열성으로 나타나는 거네. 맞죠? 그러면 열성으로 나타나는 건데 상에 존재하는 상태로 열성일 수도 있고 X형 색채 위에 존재하는 상태로 열성일 수도 있죠. 왜? 열성인 건 확실하니까. 왜? 유전병이 열성인 건 확실하니까. 맞죠? 유전병이 열성인 건 열성일 때 표현되는 건 확실해요. 왜냐? 갑툭 튀니까. 엄마 아빠가 정상인데 얘가 태어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근데 지금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3번이 가지고 있는 대문자 h의 값 받고 5번이 가지고 있는 얘 값이 0 또는 1이어야 된대요. 0 또는 1. 그쵸?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상염색체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유전병을 결정하든 아니면 정상을 결정하든 뭔지 모르지만 여튼 여기가 잡종이어야 되잖아. 아까 둥근 밑에서 주름진 게 태어나려면 엄마 아빠가 잡종이었던 것처럼. 그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만약 if H별, 즉 H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흔히들 많이 열성으로 해서 유전병을 많이 결정한 형태로 많이들 썼어. 그래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H별을 예를 들어서 if야.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니까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열성 상태인 거라고 보자. 그럼 너가 H별, 그래서 여긴 정상이고 겉으로 정상을 표현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가는 형태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봐봐. 얘도 대문자 H값이 1, 그죠? 5도 1, 얘도 1이어야 되잖아. 똑같이 1이어야 되잖아. 논리가 안 맞네. 그죠? 0, 1이어야 되는데 0 또는 1 둘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고 H라는 게 있거나 없거나여야 되는데. 그쵸? 오케이. 그래서 뭐로 봐야 되냐면 자, 그러면 H별을 그럼 머리 굴려보자. 이건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그걸 찾는 거야. 그걸 찾도록 유연성 있게 접근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자, H별을 뭐로 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H별을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형태가 아니라 정상을 결정해주는 형태라고 하고 왜 우열을 뒤집어 보는 거지. 정상, 너가 유전병, 익숙치는 않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HH일 때가 열성으로 유전병이 표현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에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상에 있을 수도 있고 성에 있을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그냥 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상에 있어도 H별 H가 정상 표현형이고 얘가 유전병 표현형이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럼 여기도 어차피 대문자 H에 대해서는 1이잖아. 그쵸? 똑같이 1이고 여기도 어차피 얘가 유전병이 HH라고 했었을 때, 근데 얘가 일단 정상으로 태어나려면 정상을 갖고 있는 거 하나랑 이거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지금 이 조건에 상으로 생각을 하면, 그쵸? 상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똑같이 여기도 1이어야지만 논리가 맞는 거잖아. H값을 하나하나씩 3번도 대문자 H 하나, 5번도 대문자 H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가 0, 1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빠거죠. 어떤 느낌이? 성염색체. 그죠? 방금 계속 상으로만 돌려서 본 거예요. 성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뭐로 생각해보자. 열성주는 똑같아. 어떻게 하더라도 열성주는 똑같아. 근데 0, 1의 숫자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 거니까 5나 좀 3이 열성유전임인 건 같아. H별이 유전병 유전자. H가 정상을 표현해준 유전자. 자, 이게 흔치만 H별이 정상, H가 유전병이라고 만약 하면, 오케이? 그리고 얘가 열성으로 유전되는 상태인 건 맞아야 되니까. 그쵸? 오케이? 유전병이라고 하는 건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게 X염색체 위에 있다고 하면 아빠는 X, H별 Y면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대문자 H에 대해서는 어때요? 0이죠. 예, 대문자 H가 없음. 대문자 H가 없음. 맞죠? 3번이 대문자 H가 없는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맞죠? 그것만, 그 관계만 바꾸면, 왜냐면 그 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우열관계 안 줬으니까. 우열관계 우리가 세팅해서 찾으라는 거야. H와 H별의 관계를. 그리고 뭐를? 유전병을 여기를 HH라고 했었을 때 여자가 유전병이 표현됐잖아, 여기. 그지? 근데 X 염색체 위에 있잖아. 그지? 근데 남자가 뭐였어? 정상이었잖아. 딸이잖아. 그러면 이 딸의 X 염색체 하나는 아빠가 하나 줘. 엄마는 무조건 둘 중에 어떻게 주더라도 이걸 줘. 그죠?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정보가 대문자 H. 유전병이 아니라 정상을 결정해준 건 H별. 그럼 여기서는 H를 하나 갖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H가 0,9로 갖고 있으니까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잖아 지금. 그죠? 그리고 이 Y는 아빠가 줬고 얘가 지금 뭐로 표현됐으니까 유전병이 표현됐으니까 너는 유전병이 표현돼. Y. 그죠? 나머지 Y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고 이 X 얘는 엄마로부터 받은 거지. 그지? 근데 얘가 겉으로는 정상이니까 엄마는 이거였겠지.
그래서 문제마다 상황에 맞춰서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대립유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계속 가늠하라는 형태의 문제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 어떤 거 별자가 들어가면 넌 열성, 넌 유전병이 결정하는 정보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세뇌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니까 그게 많다 보니까 그걸 유연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5번에 자 그러면 H별은 H에 대해서 우성이다. H별은 H에 대해서 우성이냐? 완전 우성이냐? 맞죠? H별은 H에 대해서 정상이고 좀 더 셌고 그래야 이 조건 H형 여기는 H가 한 개 있어야 이게 설명이 가능하니까 파란색이 맞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예요. 맞죠? 기억은 맞는 겁니다. 자, 가 유전자는 상에 있다. 상에 있다면 말이 맞나요? 이 조건에 부합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X 위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틱은 5와 6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될 확률이 얼마냐? 5와 6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가 발현되려면 여자면 X, HH, 남자면 HY여야 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에 이런 경우는 빨리 눈으로 돌릴 때 남자와 여자아이가 각각 아빠가 Y형 잭제를 줘서 엄마가 어떤 X형 잭제를 주느냐에 따라서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아들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눈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럼 이러면 뭐가 표현되고 유전병은 표현되고 이러면 정상은 표현된다. 아들 중에서는 두 개 있어. 그지? 아들 중에서는 2분의 1이야. 맞죠? 정상이거나 유전병이거나. 딸 중에서 마찬가지 HH여야지만 뭐가 태어나. 유전병이 태어나. 딸도 여기 하나를 고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유전병이 태어나. 이렇게 하면 정상이야. 그죠? 딸도 2분의 1이야. 그지? 그럼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냐? 그거 아니죠. 전체 자녀가 4명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에서 딸, 아들 중에서 4개 중에 2개는 유전병이니까 2분의 1이에요. 맞죠?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놓고 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안 돼. 나는 지금 딸 중에서 뭐, 아들 중에서 뭐 이렇게 한 거고 전체 딸아들 중에서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디귿 맞고요. 기억, 디귿 3번이에요. 유가리. 자, 그렇다면 제가 시뮬레이션 충분히 해드려봤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쭉쭉쭉쭉쭉 하는 시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고작해봤자 30분이 지났어요. 자, 우리에게는 풀 시간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143쪽에 일단 4번은 빼고요. 4번은 제가 머리를 더 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빼시고 145쪽도 내가 한 문제 풀었으니까 146쪽까지 한번 끊어서 해볼까요? 146쪽까지 지금 끄고 한 장 두 장 다 한번 완벽하게 한번 끄고 해보십시오. 끄고 일단 1번은 제가 방금 풀어드렸었고 그죠? 자 4번은 하지 마라고 했었고 2번을 답을 한번 불러볼까요? 2번은 4번이에요. 2번에 4번 푸셨으면 예, 능력자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걸 그래도 나름 이해를 하셨다는 거니까 잘하셨고요. 3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엄마 그 상염색 체위 유전 사람 유전은 막 임의로 교배해볼 수 없잖아요. 4번 넘어갑시다. 마치 정어표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4번에는 자 5번 갈게요. 5번 같이 풀었죠? 5번 같이 풀어서 3번이라고 했고요. 6번 한번 답을 한번 불러볼게요. 6번은 답이 네 5번이에요. 6번 5번이고 6번부터 풀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7번은 2번이고요. 풀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8번은 1번이에요. 네, 동그라미가 좀 있지만 못 넘어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일단 거기 6번, 7번, 8번을 봐봅시다. 6, 7, 8번 봐봅시다. 6번. 자, 반에 6번. 대립 유전자 대문자 A와 소문자 A에서 결정되면 A는 A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입니다. 이미 정보를 줬어요. 누가 정한 유전자고 누가 유전병인지는 모르지만 A는 대문자 A는 소문자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유전병, 그러니까 뭔가 질환을 가진 형태의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 또는 이제 그게 안 나타나고 그냥 정상 나타나는 거 누가 우성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정보로부터 너네가 수업을 해봐라 라고 했고 세세포 한 개당 마지막 거 한 개당 소문자 A의 DNA 상대량은 자녀 A가 상대량은 자녀 어머니가 자녀 1보다 크다. 자녀 1이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소문자 A의 상대량 값이 엄마가 더 많대요. 소문자 A가. 근데 이제 아빠 나와 있고, 그죠? 아빠는 가가 발현됐어요. 엄마는 가가 발현이 안 됐거든요. 엄마는 가가 발현이 됐거든요. 그죠?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도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가계도 문제들이, 가계도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게끔 하셔야 돼. 안 그려더라도 아 이런 형태구나라고 시뮬레이션을 계속 많이 시켜봐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녀 1이 있고 자녀 2가 있고 자녀 3이 있는데 성별을 줬어. 남, 여. 거기에 남자는 발현이 안 됐대. 여자는 발현이 됐고 이 여자는 발현이 안 됐네. 자, 남녀녀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뭔가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상, 그죠? 우리 보통 화학 원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화학은 찍기 실력인 것 같아요, 추론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뭘 하면서 했죠? 생물도 마찬가지 유전 단위에서는 찍기입니다. 감이 있어요, 감이. 아, 얘가 상인지 X형식 성인지 이런 감 그게 일종의 찍기잖아요, 그죠? 느낌적인 느낌에 어디 보자. 엄마가 발현이 안 됐어.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죠? 얘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 얘는 여성이라는 거다. 오케이? 얘가 유전표를 결정하는 거일 수 있고, 아니면 얘가 정상을 결정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아직은 단언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상태인 건데, XV가 아닐까를 막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해봅시다. 엄마가 발현이 안 된 상태야. X형식 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엄마는 이렇게 오죠? 그죠? 엄마는. 그리고 엄마의 A의 DNA 상대량이, 엄마가 가지는 A의 상대량이 자녀 1보다 크대. 자녀 1은 어때요? 아빠죠. 아니, 자녀 1은 남자아이죠. 그죠? 남자아이인데 발현이 안 됐어. 그리고 X형식 위에 있으면 당연히 아들이 가지는 Y는 당연히 누가 주고? 아빠가 주고. 그죠? 아들이 가지는 Y는 당연히 아빠가 주고, 엄마가 주더라도 이거 하나를 줬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가지는 DNA 상대량은 A 값이 1이지만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대문자 A의 DNA 상대량 값은 2니까 엄마가 아들보다 크다. 이건 맞잖아요? 그죠? 뭔가 룰이 딱딱 맞아 떨어져. 그리고 엄마가 발현 안 됐고 거기서 받은 아들은 발현이 안 됐고, 엄마가 발현이 안 됐고 거기서 받은 아들은 그 유전병이 발현이 안 됐고. 맞죠? 당연히 X형식체 위 연간 유전, X형식체 위이니까 가능하겠죠? 아들, 그 다음에 엄마, 아들 관계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요 관계를 줬으니까 느낌상 너가 유전병이고 너가 정상 표현형인데, 그래서 열성일 때 열성일 때 유전병이 표현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성이 아니네. 자, 발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발현이 안 됐잖아. 소문자이잖아. 그지? 얘가 발현이 안 되게 하는 거. 얘가 정상. 아니,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이게 발현되게 하는 거, 이게 발현 안 되게 하는 거. 그지? 발현 안 되게 하는 거. 저게 발현이 안 되게 하는 거, 저게 발현이 되게 하는 거. 오케이? 우리가 소문자 A에 하면 무조건 발현이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동그라미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야 돼, 지금 현재.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그래서 태어난 여자들은, 그죠? 아빠가 어떤 염색체를 주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발현되게끔 된 건 아빠의 얘를 받아서 여자아이 1번은 발현된 거고, 여자아이 2번, 여자아이 3번은 아빠가, 논리가 안 맞네. 아빠가 얘를 줘. 아빠가 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아빠는 발현됐으니까 발현은 이거잖아. 2번, 3번이 안 맞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뭐 하나가 잘못됐어. DNA 상대량 값에서 가야 됐었어. 여기에 너무 집중한 거야. 네? 자,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고, 저 값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겠죠? 자, 왜냐면 한 번에 딱 엄마가 2개 갖고 있고 아들이 하나 갖고 있어서 맞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빠가 발현된 상태로 무성유전으로 가면 너가 지금 발현된 거니까 유전병, 너가 정상, 그리고 XV로 잡고 갔다라고 하자. 그지? 그러면 아빠가 대문자 A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태어난 딸들은 어떻게 되더라도 X형식 집이라면 발현이 돼야 되거든. 무조건 100%. 너무 빠른가? 자, 내가 잘못한 걸 다시 잡아주는 거야. 아빠가 이렇게 있어. 여가 무성이니까. 아빠는 유전병이 발현이 됐대.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제 거기서 태어난 딸들은 무조건 아빠로부터 이걸 받잖아.
예외될 수 없게 발현이 안 된 X 소문자 A, 소문자 A가 태어날 수가 없지. XMZ 위에 있는 정보라면.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거 두 개를 설명을 다 가능하게 분포적으로 잡아야 될 거잖아. 이건 팩트니까. 그지? 그래서 잘못했어 내가 방금. XMZ 위에 있는 이런 정보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왜냐면 아빠가 발현이 돼서 그게 XMZ 위에 만약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죠? 거기서 태어난 딸들은 무조건 유전병이 똑같이 발현돼야 돼. XMZ 위 우성유전이라고 한다면. 오케이? 근데 XMZ 우성유전이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XMZ 위 우성유전이 아니라 열성유전으로 잡아보자. 열성. 오케이? 열성으로 잡아보면 얘가 유전병을 결정해주고 얘가 정상을 결정해주고. 오케이? 그래서 발현 여부를 나타낸 형태인데 아빠가 지금 발현이 됐대. 그럼 아빠가 이거. 되죠? 지금 열성으로 잡은 거예요. 방금까지의 내가 큰 오류는 우성으로 잡아서 그런 거예요. 오케이? 논리가 안 맞아요. 우성으로 잡으면 무조건 아빠에게로부터 XMZ를 받는 여자들은 무조건 둘 다 유전병이 발현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잖아. XMZ 위에 있을 때. 오케이? 왜요? 우성은 그 유전병을 결정하게끔 하는 유전자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유전병이 발현되는 게 그게 우성 유전이야. 우리 둥근원두랑 주름진원두 둘 중에 누가 어떤 게 더 우성 형질이었어? 주름진 게 우성이었어? 둥근 게 우성이었어? 둥근 게 우성이었어. 그지? 둥근 개를 결정해주는 게 대문자, 주름지게를 결정해주는 게 소문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잖아 중학교 때. 어떤 개체가 두 개를 믹스해서 가지고 있다 해도 표현형은 둥글게 나타났잖아. 그지? 왜? 이게 더 세서 겉으로 표현되기는 둥글게로 나타난 거잖아. 주름진 인자를 갖고 있어도. 맞죠? 오케이? 하나만이라도 갖고 있어도 그게 우성인자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표현되는 게 그게 우성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그치? 오케이? 그런 것처럼 자, X형질체 위에 아빠가 우성에 대한 이게 유전병 유전자라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 그치? 딸들은 아빠로부터 무조건 XMZ 하나를 100% 받잖아. 그렇잖아? 딸들은 아빠로부터 무조건 XMZ 하나 받잖아. 그럼 얘를 유전병으로 전제를 했다면 거기서 태어난 딸들은 100% 유전병이 발현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그치? 내가 가정을 잘못 잡은 거라고. 이걸 안 보고. 그죠? 우성 유전은 아니야, 지금 얘는. 유전병이 우성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 되겠어요, 혜인이?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열시동으로 가정을 해서 잡아야 된다. 유전병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다. 아빠가 이렇게 됐고, 그죠? 아빠가 이렇게 됐고. 자, 아빠는 그래서 어떻게 유전병이 표현된 거고. 오케이? 벌써 딸들이 어떤 애는 이렇게 태어났어. 엄마한테 얘를 받아서 그러겠죠? 어떤 애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 이렇게 엄마한테 이걸 받은 거고. 어떤 애는 표현이 안 됐어. 표현이 안 된 아이, 표현이 된 아이. 그죠? 표현이 된 아이는 엄마로부터도 이걸 받았고, 그죠? 아빠로부터 이걸 받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빠로부터 무조건 이거 하나 받더라도 엄마로부터 얘는 얘를 받으니까 표현이 안 된 거고. 맞죠? 오케이. 자녀 1번, 3번. 그쵸? 그리고 그렇다면 엄마 거를 추론해야 돼. 근데 엄마가 대문자, 소문자 A의 DNA 상대량이 자녀 1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엄마 거가. 얘가 지금 자녀 1이죠? 자녀 1은 남자죠? 자녀 1의 Y는 아빠가 줄 거예요? 그죠? 네, 소문자 A의 상대량 값이, 그러니까 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엄마는 크다라고 했다고. 엄마는 무조건 이 딸이 때문에 소문자 A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아들은 Y를 받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얘네들 중에 뭐 하나를 받을 거야. 그러면 만약 엄마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나를 아들에게 줬어. 그럼 얘는 A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A가 0인 거잖아. 없다. 그지? 엄마는 A를 하나 갖고 있다. 왜? 이거를 설명하려면 소문자 A를 갖고는 있어야 되죠. 엄마가 하나를. 그지? A가 한 개 있다. A가 한 개 있는 게 A가 없는 것보다 크잖아. A 조건에 부합하지.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엄마는 잡종 형태로 아빠가 준 소문자 A와 엄마가 준 소문자 A를 만났을 때 2번이 태어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아빠가 준 소문자 A와, 그죠? 엄마가 준 뭐를 결정해준? 정산 표현형을 결정해준 얘를 만나게 되면 3번은 유전병이 아니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자녀 1번은 정상으로 나타났잖아. 남자인데
유전병이 안 나타나잖아. 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정상을 결정해준 소문자 A를 받았기 때문에 얘가 정상 표현형이고 유전병도 안 나타나. 소문자 A 값은 너는 0, 엄마는 소문자 A를 하나를 갖고 있는 잡조. 모든 조건에 부합하네. 그쵸?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유전자는 열성으로 표현되는 거야. 소문자 A, 소문자 A일 때.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달랐기 때문에 X염색체 위에 이 정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 X염색체 위에 정보가 있었던 형태니까 기억은 맞나요? 다는 열성형들이다. 맞죠? 그 다음 B, 가의 유전자는 X 위에 있다. 맞죠? 아빠와 자녀 3회, 자녀 3은 어때요? 발현이 안 돼. 그죠? 정상 표현형이고 아빠는 유전병에 발현된 표현형이고 그것에 한 개당, 색소 한 개당 소문자 A의 DNA 상대량. 여기 소문자 A의 DNA 상대량 얼마 있어? 아빠한테 1 있죠? 아빠한테 소문자 A의 DNA 상대량 전체 1 있죠? 1? 한 개 있으니까. 근데 이 잡종도 어때요? 소문자 A의 DNA 상대량 얼마 있어요? 똑같이 1 있죠? 1. 얘도 하나 있고 얘도 하나 있고 1로 있잖아. 이 두 개의 합산이 아니라 소문자 A의 DNA 상대량이니까 얘도 1로 있으니까 얘와 얘는 1로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 서로 같다. 그것도 맞다. 자, 4번 기니디가 다 맞는 몇 번이다? 5번이다. 오키도키. 야. 자, 7번은 개념 문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저께였죠? 크게는 단일인자 유전하고 다인자 유전으로 개념을 나눈댔어요.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 그죠? 자, 그리고 단일인자 유전 안에서 복대림 유전 이렇게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보시면 먼저 배웠던 건 다인자 유전으로 정규 분포 곡선, 그래? 여러 쌍의 우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립 유전자의 총 합산이 누적되어서 표현형을 이렇게 대문자 3개, 소문자 3개인 거, 2개인 거, 4개인 거 이렇게 해서 같은 개수만큼 이런 형태로 해서 6개의 대문자를 다 갖는 거, 5개만 갖는 거, 4개 갖는 거, 3개 갖는 거, 2개 갖는 거, 1개 갖는 거, 0개 갖는 거 해서 표현형이 총 7개 나오는 형태로 여러 쌍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조각들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배웠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뭐 귓볼의 분리형 유전, 혐알기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은 한 쌍, 그지? 대문자, 소문자처럼 딱 한 쌍, 단 한 쌍이 한 쌍의 대립 유전자, 부계와 무게로부터 받은 그 대립 유전자의 우열의 관계 또는 우열이 쌤쌤인 관계에서 표현이 결정되는 거 반대립 유전으로 배웠어. 혐알기, 생맹 다. 혐알기 이건 상위에 있고 얘는 생맹은 성염색체 위에, X염색체 위에 있고 등등으로 배워뒀던 거고요. 그 다음 복대립 유전 뭐야? 한 개체가 딱 대립 유전자 엄마하고 아빠한테 받을 각각 두 개에 의해서 표현형 하나가 결정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그 형질을 결정하게끔 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인 경우야.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의 개체는 대립 유전자가 반드시 당연히 그걸 결정해주는 대립 유전자 딱 2개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ABOC 혈액형. 그죠? 그리고 이 ABOC 혈액형에서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를 뭐 I, A, I, B, I 이렇게 써. 중학교 때는 그냥 A, B, O로 했는데 우리 성가스럽게 IA, IP, IA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서술형을 만약 나오게 써야 된다면 이렇게 쓰셔야 돼. 보이들. 그래서 IA나 IB나 그다음 소문자 I에 대한 유전자가 이 3개가 우열관계가 있는데 이 둘은 우열관계가 없어서 이 두 유전자는 쌤쌤 이렇게. O 유전자는 A보다 크고 A보다 작고 B 유전자도 O 유전자보다 크고, 그래서 A가 더 크고 O보다. 오케이? 그래서 A5여도 A로, A여도 A로, B5면 B로, BB여도 B로. 그래서 O일 때만 O형, AB는 쌤쌤. 그래서 A 유전자와 그 적혈구 표면에 A 타입과 B 타입이 2개가 동시에 발현되는 게 AP 유전. 돼요? 자, 이런 것도 뭐다? 한 개체 안에서는 각각 한 쌍으로만 대립 유전을 갖고 있다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가 요거. 자, 그럼 가와 나는 모두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서 결정이 됐는데, 그러면 뭐예요? 키랑 귓볼이랑 ABOC 혈액형 중에서 키 빼고, 그쵸? 가와 나는 귓볼이랑 ABOC 이해야 되겠죠? 키를 빼고, 키는 뭐니까 다인자 유전이니까 여러 쌍이고 거기에 추가로 환경 영역까지도 고려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됐죠? 그다음 표현형의 가지수가 나가, 가보다 많대. 표현형의 가지수가 나가, 가보다 많대. 나가 뭐겠어? A, B, O 겠죠? 그죠? 다는 다인자,
나는 A, B, O, C. 가가 해맑이, 귓볼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놓고 풀면 기억났나요? 아니죠? 님 맞나요? 너무 빨라요? 가는 A, B, O, C 혈액형이다 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땡에서 가가 여러 쌍 대립유전자에서 결정되니까 다는 다인자잖아? 라인까지 일부러 맞췄나? 다는 다인자. 자, 그리고 가 하나 두 개가 있다는데 두 개 중에 가지수가, 표현형의 가지수가 가 하나 두 개 중에 나가 더 많대. 자, 나는 어때요?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면 A형 대립유전자는 3개가 있지만 이 둘이 쌤쌤인 관계에서 표현형,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이 A형, B형, AB형, O형 4개나 있잖아. 관여하는 대립유전자가 3개지만 4개나 있어.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의 가지수가. 그렇죠? 근데 가의 경우가 이제 얘는 나는 더 많으니까 나가 지금 A, B, O, C 혈액형 같은 대립인 거고 가는 뭐에 대한 거? 귓볼이 분리되어 있냐? 부착되어 있냐? 엄마 아빠가 귓볼이 여기가 귓볼에 살이 여기는 귓볼살이 많아서 여기는 턱살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어요. 분리형이 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분리형이었어 표현형이.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의 귓근육을 안 닮은 부착형이 많이 나왔다. 부착형은 얘가 귓볼이 얇아서 옆에는 턱살로부터 딱 붙어서 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부착형이야. 오케이? 그냥 원래 엄마 아빠를 안 닮은 뭐야 귀가 나왔네. 너는 다 닮았는데 귀들만 엄마 아빠를 안 닮았어요 라고 하면 갑자기 아빠가 무식해요. 그러면 와이프를 의심해요. 그러지 말라고 유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그대로 보이는 표현형만 그대로 담는 건 아니라고. 그쵸? 정말 옛날 꽃날에 지금은 활동 안 하시는데 조영구 씨라고 있었는데 그 뭐야 부부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B형, 본인이 A형이야. 내 아들인가 딸인가 모르겠지만 첫째 태어난 애가 O형이 태어났대. 엄청 고민을 했대. 이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A형이고 와이프가 B형이고 본인이 A형인데 A와 B형을 안 닮은 O형이 태어났다고 해서 와이프를 외도했다고 의심을 했었대요. 무식한 거죠. 그죠? 그런 남자 불러서 결혼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렇게 파토납니다. 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에 보여진 것만 믿지 않잖아. 그 너머를 보잖아. 당연히 O형 태어나지. 근데 이럴 수도 있다, 얘들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시스 AB형이라고 있어. 이건 교육과정에서 안 나와. 그죠? 교육과정 나오지, 안 나오는데 A병하고 원래대로 하자면 A병하고 O형하고 결혼하면 O형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원래대로 하자면 못 태어나. 안 태어나. 교육과정 자체에서도 O형은 안 태어납니다 라고 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 자연계에서는 O형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다수의 확률은 아니지만 O형이 태어납니다. 왜 태어나냐면 이 AB형의 사람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마든 아빠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염색체의 A, B 유전자를 두 개를 같이 연관된 상태 거를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았던 거야. 그리고 한쪽은 O였던 거야. 그리고 이쪽이 O였던 거야. 그래서 이게 시스 AB형이라고 해요. 이런 게. 그죠? 근데 얘가 뭐 이렇게 뭐 피검사 하든 뭐 혈액형 검사하든 했었을 때 시스 AB형인지 항원 항체 응집 반응으로 바로 인지해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스 AB형인지 그냥 정상적인 AB형인지 몰라요. 이제 수술을 한다거나 뭔가 디테일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 이렇게 되면 돼요? 오케이? O형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네, 교육과정 문제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생명과학 원칙의 문제나 내신에서 혹시 학교 선생님이 그걸 힘을 실어서 설명해줬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설명도 코딱지만큼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료 분석 능력이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위해서 설명은 안 했지만 낼 수 있어요. 그림은 주고. 그죠?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 이렇게 만난 O형이 만들어질 수 있고 어차피 우열관계가 없으니까 A, B와 O가 만나면 당연히 A, B. 그러니까 A병하고 O형이 태어나는 거야 여기서는. 그치? A병하고 O형. 우리 일반적인 여기서는 그죠? A병도 태어나, A오형도 태어나, B오형도 태어나, O오형도 태어나 이거잖아. 일반적인 A병하고 O형 사이에서는 절대 O형 안 태어나고 A병도 안 태어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A병하고 O형하고 계속 반복되어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시스 A병을 계속 탄생시키는 거지. 시스 A병을 계속 탄생시키고 O형도 태어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생물을 하다 보면 겸손해집니다. 생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지금 현재 밝혀진 지식이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냥 지금까지의 어떤 통상적인 어떤 룰에 의해서 서로 합의적으로 이 정도는 기억하자,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한다, 교양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계속 밝혀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 다 100% 100% 백과사전처럼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 반전의 반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달라졌을 때 거기에 적응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원래는 이랬지만 달라져 나가는 것들이 어떤 진화하는 개체들의 특징이니까. 여튼저튼 설명을 해드려봤고요. 그래서 거기 답은 기억 맞나요? 7번에 기억 맞겠나요? 기억 틀리죠? 가가 A, B요식이 아니라 가가 깃불이니까 나가 A, B요식이니까. 자, 님 맞나요? 나의 유전자는 상했다. 네, A, B요식 혈형은 상념식 체비 그 정보가 있습니다. 가는 나보다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가가 뭐였어요? 그냥 단일인자 유전이에요. 단일인자 유전보다 다인자 유전이 원리적으로는 환경 영향을 대빵 많이 받습니다. 오케이? 환경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표현형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알아봐내 라고 하면 알아낼 수 있는 게 너무 이제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게 너무 없겠잖아.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환경 영향을 원래 많이 받는데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유전 정보의 조합에 의해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지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원래는 다인자가 그냥 단일인자 유전보다 환경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되겠나요? 해봐갑시다. 휴. 네, 진짜로 혹시 수능 기출의 미래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구나. 이제 수능 기출의 미래를 아마 내 생각인데 7월 말까지는 수능 기출의 미래보다 이제 이 수능 기출의 미래에 있는 책을 하기에는 아직은 버거워. 다인자 유전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분리 개념도 약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놀게 할 수는 없잖아. 거진 이제 고2들은 고3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그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등등등의 계속 이제 뭔가를 여러분의 어떤 도전 깨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능 특강,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올해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 거, 재작년 다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제가 성가시더라도 한번 뽑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독파해 나가는 형태로 계속 트레이닝 시킬까 해요. 전에도 얘기했겠지만 수능권은 거의 한 3년에서 또 5개년 국어 수특 문제 2점과 3점짜리를 고2 애들에게, 고3 아니야? 고2 애들에게 이걸 다 풀어야지만 너네가 이 점수가 나와 라고 해서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 정도를 하셔야 여러분에게 미래가 밝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했는데 내가 부족하네 그럼 채워야 되겠네 라는 걸 느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특을 몇 점짜리를 풀면서 할 거예요. 자, 8번. 그림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야.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인데 자, 여기도 정보를 먼저 줬어요. fem자이 그리고 넌 성자이고 이들 사이에서 우열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합니다. 편 엄마를 제외한 가족 구성의 성별과 체세포 한 개당 대문자이와 소문자이의 값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익숙해진 친구는 진짜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노련한 고3들 1등급을 바라보는 고3들은 30초 이내에 풉니다. 이 문제는 30초 이내에 풀어요. 30초 이내에 풀어야 돼요. 왜냐면 더 어메이징한 문제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걔한테 머리를 굴려서 싸매고 뭔가를 하려면 얘는 30초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여러분 이제 인트로 입문 단계니까 하나하나씩 친절하게 지금 풀어드리고 있죠. 남, 여기는 남, 넌요, 넌요. 3번. 2번, 3번은 여자네요. 남자가 이고, 영이고. 자, 우리 성별을 일단 줬기 때문에 성별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뿅, 그다음에 1, 뿅. 자, 엄마, 자녀, 엄마, 자녀 1, 자녀 2, 자녀 3. 중, 한 명에게만 가봐요. 후유. 왠지 이게 라스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녀 엄마와 자녀 1, 자녀 2, 자녀 3 이 두 개 여자네. 두 명이 다 여자야. 2번과 3번이 3명 이제 여자들 중에서 한 명만 가가 발현되어야 돼요. 여자들 중에서 한 명만. 그리고 이걸 딱 본 순간 그죠? 대문자이와 소문자이는 상념색체 위에 있을까요? 성념색체 위에 있을까요? 그죠? 성에 있다면
말이 될 수가 없죠. 남자는 X형색체가 하나 있는데, 그죠? X형색체가 2개 있는 여자들은 이제 단서가 되기는 좀 어려워. 왜냐면 체세포 위에 그냥 상념색체도 항상 2개 목표한테 각각받아서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다음 여자도 X형색체도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어떤 결정적 단서가 되긴 어려워요. 근데 남자는 만약 X형색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X 위에 있는 대립유전자가 Y 위에 상대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어나더예요. 오케이? 이제 X 위에 A나 X 위에 A가 있는 상태로 있어. 그리고 이 엄마로부터 만약 아들이 태어났어.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자. 그지? 그러면 선생님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얘는 이거 갖고 있는데 Y에 소문자 A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얘는 X에만 존재하는 유전 전부인 거야. 이거든. Y에는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남자는 당연히 Y에는 대문자 A나 소문자 A가 없어서 0인, 그러니까 1, 0으로 나타나는 거지. 하나만 있는 거지, 하나만. 근데 남잔데 2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문자 A, 대문자 A로 남잔데, 그지? 대문자 A, 대문자 A로 2개를 갖고 있다는 건 A나 A가 어디 있다? 상에 있다는 거지. X 위에 잘 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녀 1은 AA래. AA래, 남자 아닌데. 그지? AA래. 그러면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았겠지. 그지? 근데 아빠는 지금 얘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정보를 줬잖아.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체세포 위에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정보라는 걸 알아내는 상태면 아빠는 갑자기 그 아빠는 아빠는 이제 별개의 사람도 아닌데 아빠 거에서는 X 위에 있고 얘한테는 뭐 상에 있고 그러진 않잖아. 다 같은 라인으로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빠도 마찬가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데 명확하게 소문자 A를 하나 갖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빠는 이거 해야 되겠죠. 왜? 자녀 누가? 1이 2개를 다 갖고 있다라고 했었으니까 아빠한테 하나 받고 엄마한테 하나 받았으니까 아빠도 이거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엄마를 한정 지어줬는데 자녀 1은 찾았고요. 자녀 2, 자녀 3이 있는데 자녀 3이 여잔데 그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겠지만 대문자 A를 하나 갖고 있대요. 그죠? A를. 그리고 엄마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이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우리가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돼? 엄마, 자녀 2, 자녀 3 중에 한 명한테만 가가 가는데 엄마, 자녀 2, 자녀 3한테만 엄마, 자녀 2, 자녀 3한테만 엄마, 자녀 2, 자녀 3한테만 엄마, 만약 A가 이렇게 해서 얘가 오케이? 유전병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야. 그리고 우성이야. 이건 먼저 주어진 정보를 줬잖아. 배경 정보로. 이런 우열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이미 줬고 거기에 맞춰서 대문자 A가 유전병을 결정하는 유전자고 걔가 우성이다라고 만약 했다면 엄마도 대문자 A 하나를 갖고 있어. 그럼 얘가 소문자 A를 갖고 있든 대문자 A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바로 대문자 A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 거라고. 유전병 이렇게. 그러면 너도 갖고 있으면 너도 유전병, 너도 갖고 있으니까 너도 유전병이 돼야지. 이건 정보를 이미 준 거잖아. 그치? 대문자 A를 갖고 있다고 이미 정보를 준 거니까. 그럼 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 자녀 2와 3 엄마 중에 한 명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쵸? 느낌상 뭐네? 너 유전병. 이거여도 되고 또는 이거여도 되고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 그죠?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 오케이. 그럼 자녀 2만. 그죠? 여기 어차피 둘 다 물음표니까 너가 2여야 되겠고 넌 0이어야 되고. 그 다음 너는 이렇게 A를 하나 갖고 A가 2개가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여야 되겠네. 이거. 얘는 이거여야 되겠네. A 하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가자. 오케이. 그리고 정사. 너가 유전병. 열성일 때 나타난 이건 안 되는 거였어. 이 우열관계에서 너가 정상이고 너가 유전병일 때 나타난 열성으로 표현된 형태인 거죠. 모든 요건을 다 부합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해석해내가 나가는 능력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우성 형질이다. 다라고 하는 형질이 유전병이 우성이냐 열성이다. 그죠? 얘만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소문자일 때 나타나니까. 그래서 기억 틀리다. 자녀 2에서 가가 발현됐다. 자녀 2가 발현됐다. 3은 안 발현됐다. 엄마도 안 발현됐다. 그래야 3명 중에서 1명만 발현된다는 조건을 부합합니다. 자, 자녀 3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에 이 아이에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냐? 자, 엄마 아빠 이렇게 줬다. 2분의 1인가? 열성 유전? 4분의 1, 그죠? 25%.
그죠? 소문자일 때만 나타나는 거. 누가 나왔다? 2번. 니은만 났다. 우! 우! 아우. 나머지 10번도 어메이징하고 재밌는데. 한 문제 더 풀까 말까? 아니야! 아니야. 여기 내 9번은 쉬운데. 풀어올 거야? 너네 이거 안 풀잖아. 그러면 이거를 숙제로 내줄 건데요. 숙제 잘 하더라고요. 언니는 숙제 잘하던데. 숙제 잘 할 거죠? 한장 풀어놓은 거 숙제. 다음 주 일요일까지. 우리 다다음 주는 쉽니다. 알죠? 학원 방학이 7월 29, 30이니까 다다음 주 쉬고요. 다음 주가 7월 16일일 거예요. 그죠? 오늘이 그기죠? 9 더하기 7은 16일. 그러네. 7월 16일은 이거 두 번째 장 갖고 오시면 아마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이 뒤에 것도 문제가 좋아요. 지금 몇 문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8문제죠? 겨우 8문제 내줬어요, 숙제. 그죠? 괜찮아요. 여기서 그렇게 수능 기출의 미래 문제보다 훨씬 낫지 않냐? 아니냐? 지금? 그거 2점짜리잖아요. 그치. 우리 3점 가요. 지금 우리 여러분 2점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3점짜리 문제 가야 되는 건데 2점짜리에서 허덕이면 안 됩니다. 스피드 내셔야 돼요. 까먹지 마시고 끝내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